네이버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10% 넘게 오르면서 1년 중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옷장에도 그 탄력이 유지되면서요. 현재는 15%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 출신 인사가 대통령실 초대 인공지능 수석에 임명된다,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 부각받고 있습니다. 콜마홀딩스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의 20%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마그룹의 창업주 윤동환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요.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에서 급등 양상을 나타냅니다. 신분제약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의 코로나19 관련 유럽 특허 획득 소식에 연이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주인 신풍제약 우선주 역시 2거래 연속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신풍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요 여전히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 견조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 상황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후 12시를 고점으로 현재는 소폭 소강되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수상으로는 2,963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세가 조금은 둔화되면서요. 현재는 0.15%의 약보합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같은 경우에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돈의 흐름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정민경 캐스터가 수급적으로 우리 지수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번 시장 상황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6월 18일 수요일의 머니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투자의 큰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외인 순매수 탑5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건 현재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담아냈었는데요. 오늘은 외인이 큰 폭으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대 강세 흐름 속에서 59,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아를 또 높이 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상향 가능성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오늘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기아의 주식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아는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오션도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됐었는데 외인도 하나오션 현재 1% 가까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도 400억가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두산은 현재 0.8%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서 외인은 오늘도 LG CNS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LG CNS는 한국은행의 CBDC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기관의 매수세의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탑5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쪽은 대형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톱도 들어와 있고요. 자동차주 그리고 조선주까지 포진을 하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어제부터 3일 동안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기관은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흐름은 좋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은 오늘 SK 하이닉스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조금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24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는 기아를 담았는데요. 이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를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600억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오션도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외인도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까지 같이 매집에 나선 모습이고요. 하나오션 현재 0.9%가량의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제 8%대 급등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에도 5%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현재 86,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탑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머니플로우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마감 시장 1시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미국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 국내 같은 경우에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주말간에 이제 이슈가 너무나도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월요일부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려를 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선방을 해줬고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악재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호재가 악재들을 좀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워낙에 이제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이럴 때는 악재들이 힘을 잘 못 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력한 악재를 이길 만큼의 호재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또 증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외국인들 투자자가 정말 많이 유입됐고 최근에야 조금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외국인들 작년 중순부터 매도했던 추세를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좀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은 결제를 도장 찍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또 지도자가 자리를 꿰차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생겼다 보니 멈춰 있었던 이제 그 서류들이 다시 또 활기를 띠기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이제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정말 그 극단적인 표현을 이제 가보자면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코스피 5천을 공언하기도 했고요. 이게 사실 그 국가의 지도자가 새로 당선이 됐는데 그 지도자가 다른 투자처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이제 증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얼마 전에 그 거래소에도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러한 포인트들을 본다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증권 시장 육성에 아주 적극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유입도 상당히 부추기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작용을 주고 있었던 각종 이제 그 규제적인 부분들 혹은 좀 미성숙한 이제 제도들이 개편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또 한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로는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그로 인한 투자와 유동성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유동성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돈이 말라붙어 버리게 되면 사실상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동성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자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선진국 지수로 올라설 거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일각에서는 한 75조 정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막대한 이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액티브 자금, 패시브 자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계적으로 MSCI 이제 편입된 그 쪽만 추종하면서 기계적으로 담는 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주사라든지 대표적인 우량주들이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패시브 자금의 이제 지속적인 유입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봐서요. 악재로 인해서 미국이 이번에 그 소매 판매도 안 좋게 나와가지고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지수 좀 조정 나오거나 뭐 정말 안 좋으면 폭락도 뭐 나올 수야 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으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유동성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장의 유동성 풍부해져가는 과정인데요. 추가 유동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머니플로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에서의 수급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 탑5 종목 앞서서 브리핑을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한화오션 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데 기관도 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화오션 쪽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는 키워드랑 방산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이제 접목된 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외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에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동 전쟁이 좀 발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조선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중국과는 계속 대립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이제 조선의 협력을 구할 리는 만무하고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1등 조선 업체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굳이 동맹국인 한국이 있는데 조선과 협력할 필요가 없겠죠. 뭐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필리조선소 인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윗선조선소 압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이제 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근거 중에 하나가 중국에 그나마 경쟁력 있는 그 조선소가 윗선이었는데 여기마저도 이제 압박을 했죠. 규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보면 뭐 중국의 이제 조선업과 협력할 생각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의 이제 협력이 계속해서 이제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제는 대통령도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협력, 그다음에 군함 관련된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는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이 과거의 영광의 한 절반 정도 왔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출발한 시점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한 10년 정도는 올라간다. 워낙에 이제 사이클이 장기 사이클을 타는 게 이런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은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전력 인프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은 뭐 1, 2년 단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5년, 10년 단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1차 슈팅이 나오고 나서 뭐 한 쉬어가는 구간도 나왔다가 또 뭐 2, 3년 쉬었다가 또 이제 뭐 막대한 슈팅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흐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뭐 더 이전에 2007년 이때 생각하면은 뭐 25만 원, 27만 원도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이 뭐 1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서 정말 높게 보는 분들은 뭐 2배는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 슈팅이 나오고 나서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뭐 6월 초까지는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라 10만 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시세가 더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방원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인데 조방원 안에서도 이제 조선주는 장기적으로 계속 봐도 되겠고 신규 진입을 한다라 그러면 다만 좀 소액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추세를 타고 급등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금액 조절을 잘하자 말씀드립니다. 비중 조절, 금액 조절 잘 하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종목 바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 CNS 쪽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고 이게 또 외국인 쪽의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략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LG CNS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IT 계열, 뭐 SI 관련된 수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로봇이랑의 시너지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뭐 눈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를 이제 LG 이노텍이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LG 그룹 자체가 본격적으로 또 로봇 산업에도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AI라고 하면 그동안 AI를 구축하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데이터 센터, HBM, 뭐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그 전력을 조달할 원전, 이러한 이제 그 AI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가 올라갔다면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한 인프라로 무엇을 구동시킬 것인지. 그래서 AI라는 거를 구축했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할 건데가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 뭘 할 건데의 대답이 바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지컬 AI 쪽입니다. 그걸 AI를 기반으로 구동시키는 거죠.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 무엇보다 또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세를 굉장히 민감하게 타기 때문에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이제 추세 타고 급등이 자주 나오고요. 신저가를 쓰기 시작하면 그대로 강력하게 무너지는 경향성이 커요. 그래서 신고가, 신저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때 이제 한 6월 13일 금요일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해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도 이제 주가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뭐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총이 7조 정도 돼가지고 와 시총이 이제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이 그 정도로 잘 나오나?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LG CNS 같은 경우 일단 외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 업종인데 이익도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지금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 기반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뭐 고PER도 아니에요. 내후년을 바라보게 되면 13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우상향하고 있어서 저는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뭐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좀 눌림목이 나오면서 조정 나오면 매수를 한번 공략을 노려봐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CNS 쪽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두산 쪽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 최근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탑5 종목 안에 들었는데요. 전략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배당 분리 과세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 좀 많이 외면받고 있었던 지주사들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탑티어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에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미국발 수혜받는 아주 핵심 알짜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밥캣이라는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북미 시장에서는 정말 그 브랜드 파워가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특히 최근에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있어서 이제 최강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에도 가치 평가를 높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 높게 받은 지주사 중에 하나가 HD 현대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MSCI 편입을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신흥국 시장 지위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한 단계 격상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 단계 이제 격상을 하게 되면 우리 보통 4단계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두 번째 단계에 있으니까 이제 1등급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그러면 이제 등급이 올라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게 윗단계에 있는 신흥국 시장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걸 이제 조성할 때도 그냥 우량주들을 기계적으로 담는 펀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을 담는 추종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피 추종 펀드라든지 뭐 코스닥 150 추종 펀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MS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윗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자금의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한 75조 정도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의 이 시장 자체가 높게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막대하게 들어올 것이다. 뭐 외인 수급도 외인 수급이지만 이러한 기계적으로 담는 패시브 자금이 정말 무섭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시브 자금의 위력,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401K였나 501K였나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퇴직연금이라는 기계적인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 상승에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 개선 이후에 MSCI 편입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서 두산도 그에 따른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수급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모멘텀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 체크해봤다면 기관 쪽으로 시선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다시 한번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관 순매수 탑5 종목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현대엘리베이터와 SK하이닉스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중복되는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삼성전자부터 조금 짚어보면 좋겠는데 그 전에 현대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바닥 이야기 일전에도 좀 나눈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 쪽 매수세 들어오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평선 200선도 아직 돌파가 안 나왔어요. 좀 불안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서 이 영원한 불경기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어쨌든 경기라는 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불경기가 지속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금리로 진행되면서 2022년 말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좀 어려웠어요, 경기가. 근데 그렇게 된 지도 벌써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보통 이제 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하방 사이클만 우리가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극에 달했다라고 봐야 돼요,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원한 불경기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앞으로 올 호경기를 이제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니만큼 앞서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 탑5에 이제 기아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안에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세를 저는 지금부터 선침해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접근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막대한 이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그로 인한 경기 회복까지 우리가 기대해 보는 건데 경기 회복되는 거 보고 들어가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뭐 빠지던 올라가던 차근차근 이제 매집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에겐 지금부터 현대차나 기아 담아 나가는 전략 좋다고 보고요. 근데 이 종목들보다 먼저 갈 만한 종목들, 더 유리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탑5가 아마 금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순위인데 이게 보통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순환 출자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주주가 또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막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그 뭐라고 하죠? 뱀이 자기 꼬리 문 그 형태, 인피니티 막 그런 이제 양상입니다. 이 출자 구조 자체가. 그래서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가 이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 지배 구조상의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가 좀 우선적으로 먼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자동차 쪽을 공략하신다 그러면 이런 쪽 종목 두 개를 먼저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관 순매수 종목 중에 현대차 좀 체크를 해봤다면 그 다음으로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겸영이라는 테마도 함께 엮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일단 기관 쪽 매수도 좀 들어왔습니다. 시장 모멘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좀 많이 강조드렸던 기업인데 한 3월 올해 초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항상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고 나면 그때가 선녀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도 저는 더 갈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 인프라 정책 강력하게 불어왔던 남북 경협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한 번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도 있고 추가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쪽 수혜를 받는 대표 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장 자동화로 넘어가게 될 건데 현대 무벡스를 비롯한 현대 엘리베이가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예요. 우리가 공장을 가게 되면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데서도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이제 엘리베이팅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나 그다음에 공장 자율화, 물류 자동화 이런 것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혁신 업종과 그리고 테마까지 같이 갖춘 인프라 테마까지 같이 갖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품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 무벡스와 함께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대장주긴 하지만 현대 무벡스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는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 무벡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관 순매수 종목까지도 같이 한번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시장에서 또 다양한 외국인과 기관 시선에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 이창대 대표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급에 집중한 사이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지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동 불안에도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양지수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수 현재는 0.4%가량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는 하락 출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내에 상승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96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이 오늘 3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에 돌아와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거래일 만에 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1,200억가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도 오늘은 매집에 나섰는데요.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사들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3천억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만나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할 때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흐름 이어져 왔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인과 기관이 오늘 물량을 크게 담아내면서 삼성전자 2%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줘야지 3,000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6만 전자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 오늘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가량의 낙폭 보이면서 2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어떠한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인데요. 0.7%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조금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 이내 하락 전환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2%대 낙폭 보이면서 90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100만 원 선은 내줬고요. 93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중반 들어서 약간의 하락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2%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7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만나보시죠.
네, 이거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던 외국인이 오늘은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과 기관에서는 양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600억 원가량 개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300억 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만나보시죠. 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은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요즘에는 좀 소외를 받아왔었는데 바닥론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일단 양극재 수출이 증가가 하고 있고요. 또한 리튬 가격도 안정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이 0.5%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현재 에코프로도 0.3%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는 약간의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7% 하락을 하면서 40만 원 선 내줬습니다. 현재 39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HLB도 겨우 5만 원 선을 계속해서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재 2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도 저희가 발빠르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뜨거운 시장의 이슈를 저희가 톱파보는 시간입니다. 집중 마켓 포인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ISS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AI 골든타임 속에 소버린 AI의 길이 열릴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네이버 주가 상승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헤드라인 우리 시장에 맞게끔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대대의 변수 속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두 기업의 상승세가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를 좀 두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느냐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AI 하정우 담당자가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네이버가 장 초반에 어제 강했다가 사실 카카오보다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오늘 또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또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 여기에 지금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출신의 담당자가 이제 AI 담당하는 분이 이제 됐고 두 번째로는 JP모건에서 목표가를 이제 상향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 JP모건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목표가를 상향한 날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과거의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 오늘도 여실히 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어요. JP모건의 이제 리포트발, 소위 이제 말하는 리포트발도 오늘 있었던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네이버의 어떤 박스권 상단을 오늘 돌파를 해준다면 굉장히 또 강한 시세가 이쪽에서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가 강했던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네이버가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AI발에 관한 호재들이 계속 반영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한 투자 역시도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AI 관련주로서 그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아마 당분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많이 제가 들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네. 좋냐, 카카오가 좋냐. 그러네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무게감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가 조금 더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분사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하이퍼클러버X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국 신정부가 나서서 100조의 투자를 한다는 것. 그럼 지금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뭔가 소버린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하이퍼클러버 X를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이
전무합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 했을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여기저기 지금 다양한 뉴스에 좀 많이 걸리는 모습을 좀 보이죠.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뉴스에도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해주는 쪽이 카카오 그룹주임을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인 전략으로 공략을 했을 시엔 카카오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두 기업의 변동성, 그러니까 상승률만 놓고 보면 네이버가 훨씬 더 앞서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패턴을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카카오가 조금은 더 강한 공격성적인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카카오가 저는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이제 이분이 임명이 되었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에 대한 관심도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네이버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네이버 쪽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너무나 무거웠던 주가였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너무나 좀 반갑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도부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육성 방향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네이버 출신의 AI 수석이 바라보는 AI 시장이 어떨지가 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네. 챗 GPT와 같은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좀 없다라고 평가를 그렇죠.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중에 하나가 소버린 AI라고 예, 소버린. 하는 네. 단어일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뭐 소버린이 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뭐 주권 AI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위한 챗 GPT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골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 제미나이 굉장히 많은 지금 관련 플랫폼들의 기반이 어디냐면 미국 본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만 때때론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조회를 할 때 그들의 답을 100%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맞는 지금 이제 GPT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소버린 AI인데 여기에 가장 또 선두주자에 있다고 평가가 되는 분이 바로 이제 하정우 AI 수석 임명된 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소버린 AI를 탑재된 음성 혹은 이제 소버린 AI가 탑재된 보이스 관련한 어떤 플랫폼들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센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상담을 하면 예전에는 다 일일이 상담원들이 받아줬지만 이제는 일부 음성 지원이 되는 센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플랫폼화를 만들 수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식당에 들어가요. 식당에 들어가서 A라는 혹은 B라는 C라는 제품을 주문을 할 때 거기에 맞게 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플랫폼화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버린 AI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만의 챗 GPT는 저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간일 겁니다. 우리나라 다수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그 시간을 못 버텨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100조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너희들 무너지지 마라. 끝까지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기술을 발전시켜라라는 의미로 정부 정책적인 이제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라도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AI 시대를 또 살아나갈지에 관해서 앞으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AI 산업의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기업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AI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쪽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하드웨어 쪽이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가는 상승세는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HBM,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태성이라는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찾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산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는 수준은 아니니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만 바라보다 보니 주가의 어떤 상승 리밋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주도 업종은 반도체 IT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중심은 HBM과 최근에는 또 PCB 기판을 기준으로
페타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이쪽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결국 지금 당장 플랫폼화를 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잡힌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솔트룩스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엠로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엠로는 최대 주주가 어디냐?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삼성그룹 내에 전산 관리를 도맡아서 하는 기업이죠. 당연히 삼성 SDS가 가고자 하는 길에 엠로가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에 만약 소프트웨어 쪽을 보신다면 엠로와 같은 기업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마켓 포인트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동 사태의 불똥틀, 생존 전략이 급해진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유가 쪽이 움직였습니다. 급격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기도 있는데 일단 중동 리스크에 관련한 뉴스도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저도 이게 예측이 참 불가능한 구간까지 왔기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내피셜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트럼프가 개입을 할지 말지 굉장히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분위기를 조성한 것만으로도 WTI 유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 이란 내의 어떤 정유 가격에 굉장히 또 중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나라가 어디냐 했었을 때 바로 중국이 떠오르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손도 안 대고 중동의 분쟁을 가지고 또다시 중동의 분쟁을 가지고 옵니다. 중동의 분쟁을 가지고 손을 안 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 개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개입할 것 같다는 지금 분위기만 계속 내보여도 중국에는 지금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이런 쪽에 대한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만약 보신다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곤 있으나 이게 확률적으로는 낮다곤 해요. 그런데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보면 우선은 저는 이쪽을 좀 바라보시기보다 오히려 만약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수가 떨어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주도주가 밀린다. 저는 그 주도주를 조정시에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한국석유, 흥구석유, 한일사료, 흥하해운, HMN, 대한해운 그러니까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샀을 때 만약 격화돼서 이들이 상승을 하면 다행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빠르게 식어버린다면 이들은 다시 차후에 이런 중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계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기준이 있으셔서 밀렸을 때 어느 정도 밀렸을 때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단기 매매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굉장히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주도주의 혹시 모를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주가 급등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영향을 좀 받아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석유에 관한 공급난들이 심화될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에 따른 국내 반사이익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바라볼 만한 기업도 있을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골자는 이거예요.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이 제한이 되면 값싸게 사갔던 중국이 제값을 주고 사가야 되다 보니 그동안에 중국이 만들어냈던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잘 고민을 해보면 이것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동 쪽에서 받고 있는 게 유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받습니다. 특히나 카타르를 통해서. 만약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유가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의 가격도 올라가요. 그럼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또 부담스러운 나라가 어디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거든요. 그렇기에 중국만 지금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중동의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에게도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수혜를 찾아본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정유 혹은 정제마진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받기에는 구조상 굉장히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란에게 받는 원유를 기존에 많이 비축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축을 해둔다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최소 반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LNG 같은 경우에는 원유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비축을 할 수 없이 인프라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음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너무 정유주에 좀 집중을 했잖아요. 이번 사태 때는. 그럼 이제 다른 섹터에는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재건 얘기도 나오고 뭐 방산주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뭔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집중하고 선택이 될 만한 종목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호주무르 해협의 봉쇄. 그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 이게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을 법한 미국 증시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 신흥국을 포함해서 통화 가치가 약한 쪽은 당연히 원화에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수혜주를 지금 막 보시는 것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방산주가 여기서 또 한 번 격화가 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지만 오히려 이런 뉴스와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중동의 리스크가 없었다면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으니 조금은 더 진득하게 가져가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2거래일에서 3거래일 또 길게는 한 5거래일 동안 방산주들의 수급에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급도 많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불과 지난주 중동의 리스크가 없을 때는 이런 사람분들이 많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데 사고 싶은데 지금 사면 좀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거 아닐까? 이런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동 리스크가 터지니까 그래 지금은 방산이야. 방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투기적인 매수에도 지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세가 날 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방산주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무턱대고 매수를 하기에는 밸류적인 부담감이 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 수주에 관한 추가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가상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접근을 할 때는 보다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이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도 좀 무섭게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천연가스의 호황에 또 주목을 해야 될 산업군은 없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요, 조 본부장님. 일단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만약 미국이 이번 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수혜받고 피해를 받고 이걸 떠나서 시장에 한두 차례는 큰 충격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정유주를 봐야 된다, 천연가스주를 봐야 된다.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죠? 코스피 3천 간다면서 3천을 넘어서 4천, 5천 간다면서 그래서 주식 비중이 확 늘어나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서 해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천연가스 관련주들 혹은 인버스를 샀을 때 지금 늘어나 있는 주식 비중을 감당할 수는 저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쓸 자금조차 꼭 쥐고 계셨다가
만에 하나 안 좋은 방향성으로 일들이 좀 틀어져서 지수가 꺾이고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저는 확실하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딱 하루 여러분들 시장 조정 나왔을 때 그 공포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가다가 하루 딱 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제 결국 못 가는 건가?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그날 또 강했었던 쪽이 어디냐? 반도체 IT와 AI 소프트웨어였음을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천연가스 관련주 혹은 정유화학 관련주, 정제마진 관련주 이쪽은 지금 투자의 타이밍은 다소 좀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 할지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집중 마켓 포인트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좋은 힌트들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계속되는 오후장 전략 이어가고요. 마감장 이후에 또 내일장 전략까지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